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윤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6주 동안 AI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수학 그 첫 번째 선형대수학을 같이 공부할 윤용진이고요. 이번 주에는 AI의 기본적인 그 소개와 AI와 이 선형대수학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라든가 AI 기반의 그런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로벌 창업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학을, 저도 이제 AI 어떻게 보면 저도 비전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계공학과니까. 그래서 AI를 어떻게 써가지고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것이나 사업적인 것에 많이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업은 AI 전공자가 아니고요. AI 비전공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을 통해서 AI랑 좀 더 친숙해지시고 인공지능과 친숙해지시고 더 친해지고 싶으신 분은 전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는 말 그대로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Artificial이 인공이죠. Intelligence, 지능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직역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 때문에 나 많이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데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인공지능이 뭐가 궁금하시냐 여쭤보면 요 네 가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 네 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제야 이렇게 우리 생활로 들어왔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은 어떤 관계 있나요? 뭐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으신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이랑 관련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수학이 꼭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수학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요즘 너무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학 없이도 그냥 쓰시면 되는데, 파워포인트 쓰시듯이.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하죠. 어떤 수학이 필요하냐? 어려운 수학이 아니고요. 사칙연산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것만 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인공지능이 뭐예요? 이렇게 인공지능 하면은 뭐 가장 저는 요즘 뭐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쓰는데 물어보죠. 뭐 길 알려줘, 뭐 음악 틀어줘, 이렇게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이세돌 구단 이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좀 무서운 얘기로는 인공지능의 시대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싱귤러리티 시대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터미네이터 같이 우리를 파괴하러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선입관이 많습니다. 잘은 모르죠, 그죠? 그럼 우리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그죠? 요게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인간의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추론 능력, 지각 능력, 논증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면 시스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제가 해석하는 걸 말씀드리면, 그죠? 인간과 닮은 지능을 가진 기계나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아니면 인간과 닮았는데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었겠죠.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목적을 달성하게 만든 인간의 지능과 닮은 기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그죠? 인간의 지능,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학습하는 그런 것과 닮은 기술인데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여기 보면 인간과 닮았다고 나왔죠. 그래서 인간을 닮았다는 게 무엇인가? 인간의 지능과 닮았다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뭔가 뭐 스포츠를 배운다거나 수학을 배운다거나 여러분 같이 뭐 아니면 음악을 배운다거나 할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배웁니다.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지 보면 처음에는 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하죠.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인식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데이터를, 뭐, 학습하고 분석을 하고 하죠. 뇌에서. 뭐, 이렇게 자전거 탈 때도 자꾸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죠. 예. 요게 세 가지 단계가 인간지능과 닮은 거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건데, 뭐, 오케이 구글, 아니면 뭐, 헤이 구글 해서 카페 노래 틀어줘 이러면은, 요게 청각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다. 카페 노래 틀어줘. 그러면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듣고 틀어주죠. 네, 뭐, 1순위 카페 노래 재생합니다. 이렇게 하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요런 단계죠. 그죠? 요렇게, 이해하는 단계가 이 뇌에 있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는 데이터죠. 요 데이터. 요런 음성 데이터. 요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보시면 되고, 요 데이터가 요런 인공지능 머신에 들어와서 결과를 내는 게 간단하게 인공지능. 여러분들 이제 점점 주위에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인공지능이 지금 갑자기 훅 나타난 게 아니고요. 되게 예전에 1950년대부터 이미 많이 얘기가 되었고, 그걸 처음 인공지능이란 말은 아니지만 처음 그래도 인공지능을 얘기한 분은 앨런 튜닝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암호를 풀려고 계속 바뀌는 암호를 풀려고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냈죠. 이 기계가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분이 이제 나온 영화를 만든 게 이미테이션 게임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거는 기계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기계가 생각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어떤 기계냐? 이 앨런 튜링 이분은 예, 인간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계는 지능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하는 테스트를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 만든 테스트고요. 예, 튜링 테스트가 이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왼쪽에 사람이 있죠. 실제 사람이 있고 벽을 두고 안 보입니다. 누가 있는지. 오른쪽에 로봇, 뭐 기계라고 하죠. 기계가 있고 예, 사람이 있는데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물어봐요. 근데 기계는 이름이 뭐니를 잘못 해석해서 이름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실제 사람 나는 윤용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물어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이구나. 예,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5분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편안하게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왼쪽에 있는 질문자가 이 응답하는 사람들이 얘가 기계고 아니면 얘는 사람이야. 판별을 하게 되는 테스트를 튜링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런 기계가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정의가 되는 거는 튜링 테스트에서는 3명의 이렇게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3명 중에 최소 1명이 기계를 인간으로 착각하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기계는 인공지능이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33%의 확률로 이게 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인공지능이 나왔었는데, 최초의 이런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는 2014년에 유진 구스트만이 최초로 통과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유진 구스트만은 13세 파키스탄 소년인데, 약간 영어가 어눌하다는 설정이 돼 있었고 파키스탄에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물정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약간 사람들의 3분의 1은 속인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 여기 논란이 많아요. 이 유진 구스트만이 진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2018년에 구글 듀플렉스 데모를 한번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 대화를 이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과 식당에 예약을 하는 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 예약을 받는 이 점원은 이 구글에서 나온 인공지능이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대부분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유진 구스트만 2014년에 나왔는데 2018년에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해서 이거는 정말 튜링 테스트에 정말 통과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왜 이제서야 나타났나요?에 대해서 그렇게 인공지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1950년대부터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했을 텐데
왜 이제야 우리한테 들어왔을까요? 뭐 예전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예전에는 일부 과학자분들만 알고 있다가 요즘은 우리까지 왔죠.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렇고요. 그거는 처음에는 빅데이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IoT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거 기반으로 예전에는 획득할 수 없었던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졌고요. 이와 더불어서 하드웨어도 발달되게 됐습니다. 이 GPU라는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런 병렬 계산에 이런 적합한 이런 칩들이 개발이 되면서 병렬 연산, 이 AI가 별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사칙 연산을 통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CPU 같이 뭐 CPU가 이제 코어가 뭐 12개, 16개 나오는데 CPU 같이 고성능의 연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간단한 연산이 2000개 코어가 한 번에 돌아가고 하면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공교롭게도 사실 이 GPU라는 것 자체가 게임 산업이 발달하고 영화 산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그 가상화폐를 채굴하게 되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그쪽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됐는데 이게 인공지능에 너무 적합한 거예요. 이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에 계산하는 데 너무 효율적인 겁니다. CPU보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인공지능 전용으로, 계산 전용으로 GPU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빠른 GPU 하드웨어 발달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연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빅데이터와 이런 연산을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발맞춰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같이 이렇게 알고리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빅데이터가 2005년에는 130 엑사바이트가 모였습니다. 이 1 엑사바이트는 이게 뭐죠? 100만, 그죠? 100만의 테라바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얼마나 증폭이 됐냐면 이 그래프 보시면 2020년에는 4900 엑사바이트가 됐습니다. 엄청난 수의 빅데이터가 모이고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의 보급,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랩탑,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이런 데서 계속 우리가 활동하면서 빅데이터가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모이게 되고 이런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쌓임으로 해서 더 인공지능 이런 엔진이 알고리즘이 더 정교하고 더 발전하게 되는 아주 이 인공지능의 피와 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GPU의 성장, 그죠? 하드웨어의 성장 말씀드렸지만 이 CPU는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성능이 엄청 좋고 빨리 가는데 GPU는 비행기보다 느리고 연산 속도가 느리고 하지만 간단한 걸 하지만 병렬 연산으로 한 번에 쫙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 이런 데이터라든가 컴퓨팅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한꺼번에 싼 가격에 제공하는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아마존의 AWS도 있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도 있고,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이렇게 인프라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많은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이런 이미 예전부터 있던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인 얕은 학습을 하는 이런 레이어가 몇 개 없는, 그죠? 그런 신경망에서 이런 히든 레이어가 많이 있는 딥러닝, 이걸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이런 깊은 인공신경망을 가진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인공지능의 그런 전반적인 거에서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 다음 차시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